12장부터 25장까지는 수열에 대한 내용이고요. 수열이 뭐냐면요, 줄임말이에요. 수가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수열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냥 나열되어 있으면 배울 이유가 없겠지, 그지? 그 뜻은 뭐냐? 수가 규칙을 갖고 나열된 형태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언제 배웠냐?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어요. 규칙 찾기. 자, 잠시 젊어져 봅시다. 한 3년 전으로. 1, 2, 4, 8, 4, 5, 16. 이제 고학년이니까 곱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네모에 들어갈 수는 얼마죠? 그쵸, 16이죠. 왜?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6하고 한 거니까 16 이렇게 찾을 거예요. 또는 자, 네모에 들어갈 수는 그쵸.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얘를 뭐라고 부르고 배울 거냐? 이걸로 배울 거고요. 얘는 오늘 배울 12장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뜻이요, 뭐 같은 수를 계속해서 더해준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것들을 각각을 항이라 그러거든요. 제일 첫 번째 항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이렇게 나타내는데, 쓰기 불편해서 한글로 쓰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1항은 A1, 2항은 A2, 3항은 A3, 4항은 A4 쭉 나타내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렇다면 n번째 항에는 뭐가 나열되나요? 고 이 n번째 항을 찾는 식을 이걸 뭐라 부르냐?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그럼 등차 수열은 뭐냐? 두 이웃한 사이의 항들 간의 사이가요, 일정해야 돼요. 차가요, 일정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에요.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 일정한 차이를 뭐라 부르냐? 공통된 차이라 그래서 공차라 불러요. 저 옆집에 있는 공차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D라고 씁니다.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건데 봅시다. 자,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죠? 차이가 얼마예요? 하나죠, D 하나. 그럼 A2는 A1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내시면 까지 이해되겠지, 그지? 그럼 A3은 A2에다 공차를 한 번 더 더한 거예요. 근데 A2는 A1 플러스 D니까 얘는 결국 뭐예요? 첫째 항에다 공차를 두 번 더한 거예요. 그럼 A4는 첫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한 거겠어요? 3항일 땐 두 번, 2항일 땐 한 번, 4항일 땐 세 번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그럼 짜짜짝 가서 일반화 시켜봅시다. n번째 항이에요. 첫째 항에다 공차를 얼마큼 더한 걸까? 항의 개수에서 얼마큼 빼야 돼? 그쵸.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하고 넘어가면 일반적인 식들에서도 그렇게 쓸죠. 우리는 좀 더 깊게 갈게요. 정리합시다. 자, 기억하세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n에 관한 1차식이고요. 그때 n의 개수가 뭐냐? 공차입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12장, 13장은 등차 수열이라고 대놓고 주고 13장에서 등비 수열 대놓고 줄 건데 대부분 앞으로의 문제는요. 수열 AN 해서 일반항을 줄 거거든요. 근데 그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다를 봤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로 연결이 돼야 문제가 쉽게 풀리지. 요거 일반항 보고 일반항이군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뭔 말인지. 그리고 1차식인 걸 파악해서 등차 수열인 걸 파악했으면 등차 수열의 핵심이 뭘 파악하는 거야? 공차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럼 n의 개수가 얼마인지 보고 공차가 얼마구나까지도 되셔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반항의 형태도 알아두지만 그 형태가 이 형태지만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n의 개수는 공차를 나타낸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등차 수열은 그렇다면 두 수열 간에 몇 칸 차이 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이 27이고요. 여덟 번째 항이 21이에요. 그때 12번째 항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풀이를 보여줄게요. 얘를 갑자기 일반적인 풀이를 보여주는 얘기는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연립을 해요. 빼요. D 찾았어요. 네 개를 우리가 대입해요. 첫째 항 찾았어요. 이제 일반항을 구해요. 구했어요. 12를 대입해요. 그래서 답을 18 이렇게 되는 게 모든 문제집의 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걸 따르지 않죠. 몇 칸 차이죠? 5칸. 얼마큼 차이 나죠? 27, 그 다음 22. 뒤에서 앞에 거 빼면 그럼 D는 얼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몇 칸 차죠? 그렇죠. 그럼 22 빼기 4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칸수 차이, 즉 몇 항 차이인지를 보시고 공차를 찾아야지 연립 방식 두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공차를 찾았어. 세 번째 항 알지? 그지? 자 일반항 n에 관한 몇 차식이라 그랬죠?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뭐라 그랬지? 공차 뒤에 몰라. 근데 3항이 27이래. 3 넣었을 때 27 나오려면 여기 몇 나와야 돼? 29. 아니 3 넣었을 때 27 나오면 30 해가지고 이렇게 찾으셔야지. 공차 따로 찾고 첫째 항 찾고 일반항 이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차를 찾고 하나의 항을 알면 자연스럽게 일반항이 나오셔야 됩니다. 굳이 첫째 항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첫째 항에 너무 의지하는 순간 첫째 항이 미지수로 나오면 못 풀어요, 애들이. 알겠죠? 그래서 공차를 알고 어느 하나의 항을 알면 일반항을 찾을 수 있고, 두어 개의 항을 줬으면 그 항을 가지고 공차를 구한 다음에 그냥 바로 몇 칸 차인지만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이거 가지고 또 조금 나올 수 있을 법한 게 197, 94 이렇게 진행되는 등차 수열인데요. 그럼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바로 갑시다. 공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회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1 넣었을 때 100이 나와야 돼요. 얼마 돼야 돼요? K는? 이게 1 넣었을 때 100이 돼야 돼요. 그렇죠. 103이 돼야 되죠. 얘가 뭐가 된대요? 음수가 된대요. 따라서 n은 자연수니까 35가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을 찾았는데 첫째 항, 둘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얘네를 일반항스럽게 좀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봐봐. 제일 첫 번째 항과 끝 항의 합은 얼마니? 요거지. 맞아? 서진아, 요렇게 합은 요거지. 근데 봐봐. 얘네들의 절반이 정확히 요 가운데 항이랑 똑같지. 이 가운데 항을 뭐라 부르냐? 등차 중항이라고. 그래서 등차 중항은 뭐냐? 얘는 어떻게 찾냐? 1과 n 플러스 1을 더하신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 관계를 갖냐? a 1 플러스 a n 플러스 1을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거의 등차 중항이 a의 요 항이 나온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얘를 곱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알아요. 2배에 이렇게요. 근데 지금처럼 항의 개수가 5개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짝수기면 어떻게 할까요가 이제 의문이죠. 그럴 땐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원래 항은 얘 n은 무조건 자연수거든요. 그냥 우리 편의상 이 가운데에 어떤 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대략 a 2.5항이라는, 얘를 두 개 더한 a1 플러스 a4를 2로 나눈 게 얘와 같다. 그리고 a2 더하기 a3 더한 거를 2로 나눈 것과 같다 해서 등차 중항을 임의로 설정해 주셔도 돼요. 계산상 편의상. 그래서 등차 중항에 대한 내용을 꼭 외우셔야 되고, 얘를 왜 외워야 되냐? 얘를 알아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요. 등차 수열의 합의 가장 핵심이 얘입니다. 등차 중항. 그래서 등차 중항 가지고는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x와 x제곱 마이너스 1과요 2x 플러스 3이요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x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봅시다. 세 개가 등차 수열은 결국 누가 등차 중항이냐? 얘가 등차 중항이거든. 그 뜻은 요거 두 개 더한 게 얘 두 배랑 같대요. 이렇게요. 그럼 2x 제곱 넘기면 3x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그래서 x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는 얘를 조금 더 앞에 내용이랑 접목을 시키면요 이렇게도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의 세근이요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때 상수 k 갖고 오래요. 그럼 세근을 a1, a2, a3라고 합시다. 그럼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로 세 개의 합은요 얼마예요? 3이거든요. 근데 요거 두 개 더한 게 뭐랑 같아? 얘 두 배랑 같지. 그지? 그러면 a1 더하기 a3이 2a2랑 같으니 결국 3a2가 3이거든요. 따라서 a2는 1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1이면 얘는 1-d, 얘는 1 플러스 d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씩 묶은 거의 합
걔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6 요게 되겠죠. 그러면 D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니까 플러스 3인 경우는 얘가 얼마니? 마이너스 2 1 4 마이너스 3인 경우는 4 1 마이너스 2가 어쨌든 세근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의 값은 이 세근의 곱의 마이너스 K니까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네. 얘 8이겠네요. 그래서 K 값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등차 중항까지 해서 기본적인 등차 수열의 성질이고요. 이제 수열의 합으로 갈 텐데 수열의 합이 뭐냐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이제 구하는 걸 얘를 수열의 합이라고 하고요. 얘를 일반적으로 SN이라고 나타내요. 이 S는 합하다의 썸의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를 수열의 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자, 일반항과 수열의 합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첫 번째, 얘 외우셔야 돼요. 첫 S1이랑요 A1이랑 같아요. 이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왜?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면 당연히 첫째 항이겠지. 그지? 서진아! 그 다음 두 번째요. 자, SN이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서 더하기 AN-1 더하기 AN이거든요. 그럼 그에 하나 줄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두 개를 위아래를 빼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요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어떻게 보일 수 있냐? 수열의 합으로 SN에서 SN-1을 빼면 일반항이 나오는데 단 주의할 거 여기서 N은 2 이상입니다. 왜? N이 1이 되면 S 0이 돼서 0번째 항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서술형에서 요거 안 쓰면 감점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내신 할 때 그때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어쨌든 요 정도구나 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의 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아니 딱 등차를 바로 하자. 얘를 것도. 자,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의 컨셉, 즉 개념, 원리라 그러죠. 그걸 창시한 사람은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우스예요. 자,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얘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초등인 시절 학교에서 개 떠드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개 빡쳤겠죠? 담임선생님이 애들 골탕 먹이려고 1부터 1000까지 모든 수의 합을 구하내만 놀게 해주겠다라고 애들이랑 약속을 해요. 당연히 1부터 1000까지 쓰는 데만 2시간 4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럼 당연히 한 3시간 정도는 선생님이 자유시간이 생기는 거겠죠. 근데 30분 지나니까 이놈의 새끼가 또 떠들고 있어요. 싹! 불러가지고 뭐야 하니까 다 구했대. 어떻게 구했는데 물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놈을 우리는 앞으로 미친놈이라고 부를 거예요. 1 더하기 쌤, 결국 이거 구하란 얘기잖아요. 그럼 그치? 그럼 전 이걸 S라고 할게요. 근데
얘 뒤집어도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 얘도 S겠지. 그럼 위아래 더해요. 2S 1000일 1000일 다 1000일이죠. 그러면 S는 1000일 곱하기 몇 개예요? 1000개죠. 분의 2로 나눈 거랑 같지 않나요? 라고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봐봐. 얘는 첫째 항과 끝에 항 합이지. 그걸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무슨 항 나와? 무슨 중항? 이거 자체가 등차 중항이에요. 얘는 뭐야? 항의 개수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 구한다가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냅다 공식 외우는 애들은 왜 그런지도 모르고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 막 외워요. 요 중에서 n 또는 d가 안 들어주면 못 구해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컨셉은 이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파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등차 중항이란 얘기는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2로 나눈 거랑 같잖아. 거기다가 n을 곱하면 되겠네가 돼요. 그러면 얘를 일반항을 구하면 얘가 되겠네. 아, 그러니까 이 공식이 탄생이 되는구나까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집은 그냥 드립다 이것만 써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요 공식도 알면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개를 해봅시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n에 관한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두 번째 특징. 2차식은 2차식인데 무슨 항이 없어요. 2차 항이 있고 1차 항이 있어. 무슨 항이 없어? 그쵸. n에 관한 2차식인데 무슨 항이 없는? 상수항이 없는 이에요. n에 관한 2차식이 나왔을 때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SN은 이렇게 나왔을 때 A11을 구해라 또는 뭐 AN을 구해라 이러면은 뭐 하고 있냐면 아까 했던 거 있죠. 이런 걸로 구하고 있어. 근데 이걸로 구할 때 맹점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얘는 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첫째 항 따로 구해야 돼. 이거 봐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n제곱의 개수를 볼게요. 공차를 몇으로 나눈 거예요? 2로 나눈 거죠. 따라서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다. 그 뜻은 n제곱의 개수의 2배를 하면 뭐가 나온다? 공차가 나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걸 다시 썼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일반적으로 애들이 구하는 요령이에요. 자, 이 나왔어요. 일단 첫째 항 구하려고 S1을 넣어요. 얼마죠? 5죠. 그 다음 구합니다. 그럼 얘는 벌써부터 느낌이 막 오죠. 계산하기 싫다는. 그지? 그럼 이제 계산부터 해봅시다.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n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3n 마이너스 3 전개하면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 플러스 3n 마이너스 3이에요. 지워지고 와,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 지워지고 4n 플러스 1이네요. 그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1 넣었을 때도 과연 첫 장이 나오는지 나오네. 따라서 AN은 이렇게 구하게 돼요. 우리가 해야 할 풀이를 보여줄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우리가 봤더니 n에 관한 2차식이 상수항이 없으니까 AN은 등차 수열인 것까지 깨달았지. 그지? 자, 2차의 개수 얼마예요? 2지. 그럼 공차는 4. 그럼 4n으로 시작하겠지. 뭐가? 일반항이 1 넣었을 때 5 나오는데 k 뭐겠어?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나오게 돼요. 알겠죠? 그럼 뭐냐? 마지막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2차식은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는데요. 그럼 얘는 뭔가요? 정체가 얘는 정체가 뭐냐면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수열이에요. 한마디로 첫째 항은 등차 수열에 포함이 안 되고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까지 예를 들어보고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일반항 찾으래요. 자, 바로 갈게요. 자, 봤어요. n에 관한 2차식인 거 확인했어. 근데 상수항이 있네. 그럼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A2부터 등차 수열이구나가 돼요. 그럼 똑같아요. 첫째 항은 뭐 등차 수열 아니까 따로 파악해야 돼요. 여기까지 되지. 그럼 1 넣으면 얼마니? 102예요. 그럼 자, 공차부터 찾을게요. n제곱의 개수가 몇이에요? 1. 공차는 2.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둘째 항을 찾아야 되니까 뭘 찾아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얘 나오겠지. 왜? 첫째 항, 둘째 항 합에다가 첫째 항을 뺐으니까 둘째 항만 남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S2는 얼마야? 4. 이제 끝났어요. AN은 공차가 1이에요. 2N으로 시작하네요. 2 넣었을 때 4 나오네요. 끝났어요. 그래서 답을 어떻게 쓰면 되냐? A1은 100이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수항이 있는 n에 관한 2차식일 때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걸 아시고 조심해야 될 게 어디서 실수가 제일 많이 나냐면요, 여기까지 잘 구해요. 그래서 둘째 항까지 잘 구했거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고 요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4가 돼야 되는지 2를 넣었을 때 4가 돼야 되는지 요걸 애들이 헷갈려거든. 그냥 둘째 항부터니까 n은 2인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온다니까 그렇게 상수항을 나머지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이에요. 해서 구해보시면 되시겠고, 세부적인 건 뭐 당연한 건데 일단 등차 수열 더하기 등차 수열은 뭘까? 그치, 등차 수열이겠지. 빼도 등차 수열이고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1, 3, 5, 7 쭉 가고 있어요. 1, 3, 7 아까처럼 100, 93, 97, 94 이렇게 가고 있어. 수열의 합이 최대일 때를 구하래. 그럼 얘가 최대일 때는 모든 항이 무슨 수일 때 최대일까?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결국 무슨 수가 나오겠어? 음수 나오겠지. 그럼 음수 나오기 전에
모든 항이 양수일 때까지 합이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가 되려면 언제 음수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 전항까지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또는 이거 해야 최소값 구하래. 그럼 뭐면 돼? 모든 항이 음수면 되니까 뭐 구하면 돼요? 언제 양수가 나오는지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2장입니다. 아싸.